평생을 자연인으로 살 수는 없다.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뭐 마트 가깝고 병원 가깝고 이런 편의시설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인간한테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함께 하려는 마음? 그거랑 또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현대 도시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외로움. 이 두 가지 감정의 좀 복잡한 관계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진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완전히 혼자가 되는 삶은 또 선택하기 어려울까요? 여러 연구랑 통찰이 담긴 자료들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이란 뭘까? 그 본질에 대한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뭐랄까, 인간의 사회성이 어디서 왔는지, 그 진화론적인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또 도시라는 환경이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외로움이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건강에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뭐 이런 걸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생각지 못했던 연결고리나 통계 같은 것도 있어서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을까? 자료를 보니까 되게 놀라운 통계가 있던데요. 현대인이 깨어있는 시간의 한 75% 정도를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함께 보낸다고요?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시간이죠. 이게 한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랬다는데 뭐 그거랑 딱 맞는 얘기 같아요. 네, 맞아요. 그 75%라는 숫자가요. 그냥 뭐 우리가 선택하거나 습관적으로 그래서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진화심리학 쪽에서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 조상들한테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경보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수렵 채집 시절에 물 위에서 혼자 뚝 떨어져 있다. 이건 뭐 맹수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바로 생존 위협이랑 연결됐던 거죠. 아, 진짜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외로움이 주는 그 좀 고통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위험하다. 빨리 물 위로 돌아가 하고 우리 뇌가 막 강력하게 보내는 생물학적 신호였던 셈이죠. 목마르면 물 찾고 배고프면 음식 찾듯이 외로우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학자가 말한 소속 욕구 있잖아요. need to belong. 이게 바로 그건데 그냥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식만 해줘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 그 구절이 있었군요. 딱 와닿았어요. 자신이 그저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만족한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막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면 괜히 좀 무섭고 불안한데 오히려 막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한강변 달릴 때는 그런 불안감이 훨씬 덜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마트나 병원이 멀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존재 자체가 주는 어떤 그 무언의 안정감,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 때문이라는 분석이 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제 현대 도시의 역설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없었는데 동시에 또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곳도 도시라는 거죠. 아, 정말 아이러니네요. 네.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서울시 1인 가구 중에 62.1%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고 또 13.6%는 거의 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고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헉,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네. 지하철 타보면 사람들 꽉 차 있는데 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몇 년을 살아도 모르고 이게 뭐 우리가 매일 보는 도시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진화론적인 설명, 그러니까 연결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현대 도시의 그 익명성이라는 게 오히려 옛날 부족사회처럼 막 서로 감시하고 간섭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해방감을 준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되게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시의 익명성이라는 게 확실히 양날의 검이죠. 사회학자 중에 지구문트 바우만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걸 액체근대라고 표현했어요. 관계라는 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막 물처럼 흘러다니고 쉽게 만들어졌다가 또 쉽게 없어지고 이런 현대사회 특징을 말하는 건데요. 아, 액체 근대. 네.
이런 유동성이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들어서 외로움을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자료에서는 두 가지 흥미로운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사회적 연결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이에요. 뭐 깊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그 느낌, 사회적 현존감이라고 하죠. 이게 일종의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어도 주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나 움직임이 오히려 나 혼자 아니네? 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뭐랄까 ambient companionship 그런 느낌이죠. 아, 네네. 주변 소음이 오히려 위안이 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택의 자유라는 거군요. 옛날 공동체처럼 막 좁고 고정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했던 거랑 달리 도시에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불편한 관계에서는 비교적 쉽게 좀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분석이 재밌었어요. 모든 관계가 막 강요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관계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이것도 참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자유랑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 뒤에는 좀 심각한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외로움은 그냥 감정적으로 좀 불편한 거,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료 중에 하나는 꽤 충격적인 경고를 하던데요. 인간에게 외로움은 비만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비만만큼이요? 그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길래 그런 경고까지 나오는 거죠?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그 생리적인 영향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면요, 몸이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돼요. 그래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아, 스트레스 호르몬? 네. 이게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어서 뭐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돼요.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게.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헐, 염증이랑도 관련이 있군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한 큰 연구를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50%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50%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담배 15개비라니.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있잖아요. 8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 삶을 추적한 거. 거기서도 결국 내린 결론이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 뭐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다는 거였죠. 아, 관계의 질. 정말 중요한 거네요. 50% 증가는 진짜 충격적인 수치예요. 게다가 외로움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외로운 사람이 관계에서 좀 방어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고 이게 또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결국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더 외롭게 만드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 마치 감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는 비유가 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외로움이 그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한 거지요.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외로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미국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빌리지 활동이라는 개념이 소개됐는데 특정 지역 노인분들이 회비를 내고 자원봉사자나 직원 도움을 받아서 서로 교류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돕는 뭐 그런 회원제 커뮤니티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시니어 코하우징처럼 아예 사는 공간 자체를 공유하면서 서로 돌보는 형태도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죠.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쉐어하우스나 아니면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공간들이 늘어나는 게 대표적인 예고요. 아, 네네. 그런 곳들이 많아졌죠. 이런 공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느슨한 연결을 지향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혈연, 지연 중심으로 끈끈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관계 대신에요.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의 관계를 제공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꼭 뭐 거창한 관계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요. 마트 계산원분이랑 잠깐 눈 맞추고 미소 짓는 거, 아니면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이랑 가볍게 인사하는 거,
이런 아주 사소한 인정의 순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조차 외로움을 줄이는데 꽤 효과가 있다고 해요. 관계의 횟수보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질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인정의 순간들, 그것도 중요하군요. 디지털 시대의 연결 방식도 빼놓을 수는 없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판 부족사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판 부족사회.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속감 느끼고 정보도 나누고 하잖아요. 한 자료에서는 심지어 방 안에서 맨날 컴퓨터만 하는 사람이라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소속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관점이고 디지털 연결이 분명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과연 디지털 연결이 인간의 모든 사회적 욕구를 다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대부분의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역시 한계가 있군요. 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화상통화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위안을 줄 수는 없고 수많은 이모티콘이 상대방의 그 미묘한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 담긴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기는 어렵잖아요. 인간의 그 사회적인 뇌는 여전히 오감을 통한 실제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깊은 유대감을 만들도록 진화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도서관, 동네 카페, 공원 산책로 같은 아주 평범한 물리적인 공간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한 심리적 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예측은 못하지만 실제적인 만남이나 연결의 가능성을 경험하니까요. 그렇군요.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보완제일 뿐이지 완전한 대체제는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핵심은 외로움을 무슨 병처럼 취급해서 무조건 없애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좀 이해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상태잖아요.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좀 돌아보고 지금 내 관계들이 진짜 나한테 만족감을 주나 아니면 내가 어떤 종류의 연결을 더 필요로 하나 이렇게 좀 성찰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건강한 외로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한 외로움? 네. 반면에 외로움에 그냥 확 압도돼서 나는 아무한테도 사랑 못 받아.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스스로 고립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병적인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고독, solitude랑 고립감, 즉 외로움, loneliness를 잘 구분하는 능력이겠네요. 혼자 시간을 보내더라도 내가 세상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또 원하면 언제든 다른 사람이랑 교류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유지한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재충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랑 파티를 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나 이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가장 깊은 외로움일 수 있다. 이 자료의 지적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국 우리가 평생 자연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느끼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실감하는 거죠. 도시의 익명성이라는 게 외로움을 키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만남이나 연결의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변을 막 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아니네? 같이 달리고 있네? 하는 그런 미묘한 유대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외로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로부터 내가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인간답게 산다는 건 어쩌면 이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감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인이랑 연결되고 싶어하는 이 본능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완전히 혼자일 수도 없고 또 완전히 함께일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 같은 거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에게 진정한 연결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결을 좀 더 가꾸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뭘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생을